안녕하세요. 우리 망나니 같은 철없는 시누이 참교육시켰던 썰 올려봅니다. 시누이는 저와 동갑이에요. 제 남편은 저보다 한 살 연하이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죠. 셋이 나이가 비슷비슷하다 보니 남편과 연애 때부터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저희는 서로 편하게 이름을 불렀고 가끔은 남편 없이 둘이서 만나기도 했어요. 시누이가 우리 너무 잘 맞는다며 혹시 자기 동생이랑 헤어지게 되어도 본인이랑은 종종 만나자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사이였죠. 그런데 시자는 시자였는지 그 허물없이 지내던 시누이가 결혼과 동시에 돌변하더라고요. 왜 자기 동생 예물시계를 겨우 100만원대로 해주냐며 적어도 300만원대는 해줘야 기가 산다고 저를 달달 볶아서 화가 나서 파혼할 뻔한 적도 있고요.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지에 얼마를 환전해서 가는지조차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간섭하려고 해서 제가 참다 못해 엄청 화를 냈었어요. 최연이 그만 좀 해. 내가 네 동생이랑 결혼했지. 너랑 결혼했냐? 야, 말 다 했어? 너 이제 내 이름 부르지 마.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불러. 그날 싸운 것을 계기로 저희는 앙숙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마주쳐도 살짝 목례만 하며 지나치고 진짜 필요한 말만 딱딱 하면서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친구일 땐 몰랐는데 가족이 되니까 오히려 선을 좀 긋는 게 나은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시누이도 1년 뒤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 다 비슷비슷하게 첫 아이를 낳았죠. 제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요. 시누이네가 반년 뒤에 딸을 낳았어요. 반년이지만 해가 바뀌어 시조카가 저희 아이보다 동생이 된 셈이죠. 저는 아이 낳고 재택근무로 노선을 바꾸어서 비교적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익은 반 정도 줄어 월 100에서 120만 원 정도만 겨우 벌지만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돼서 아이 키우며 생활비 벌기 딱입니다. 내 손으로 아이 키우고 싶어 제가 한 결정이에요. 사실 도움 받을 수 있는 양가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그렇다고 낳자마자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돌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제 마음이 불편해서 손에 감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는 딱 2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낼 거라고 시댁에도 얘기하곤 했죠. 듣는 시누이 표정이 묘했죠.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저와는 반대로 반년 후에 아이를 낳은 시누이는요. 낳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우리 시누이는 원래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스타일이었어요. 단 한 번도 독립해본 적 없고 쭉 시댁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나온 케이스라서 30살까지 시누이 속옷 빨래도 시어머니가 해주셨다네요. 회사에 도시락 싸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 역시 시어머니 일. 어질러진 방도 시어머니 일, 모든 것을 시어머니한테 맡긴 채 나이를 먹어왔던 거죠. 물론 같이 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시누이는 좀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아무리 집안일을 시켜도 하기 싫다며 땡깡 부리고 집에선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네요. 그런 시누이라 시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연희가 이렇게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시집가서 지 남편 계란 후라이나 부쳐주면 다행이겠다. 내가 너무 못 가르치고 시집을 보낸 것 같아. 어머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하는 거죠.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시누이도 아주머님만큼 바쁘잖아요. 같이 해야죠. 너 같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런 시누이가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3주 있다가 퇴소한 그날 밤 울고불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와달라고 엉엉 울었답니다. 아주머님은 그날 야근이었고 같이 있던 산후도우미가 퇴근하여 아이와 단둘이 있게 되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며 시어머니한테 SOS를 친 거죠. 시어머니는 시누이 집과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야밤에 시아버지 차를 타고 단숨에 오셨답니다. 그날부터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꽉 잡고 안아준 겁니다. 혼자 애 보기 무섭다고 제발 집에 가지 마시라며 울고불고 아이가 우는데도 달래줄 생각은 않고 그저 엄마 지율이 울어 하며 시어머니를 부르고 시누이 새끼 밥도 다 시어머니가 차려주셨다고 하네요. 아기 잠도 시어머니가 재워주셨대요. 그렇다면 시누이는 뭘 했느냐. 그냥 자고 먹고 가끔 모유 유축하고 TV 보고 그랬다네요. 손목 아프다며 아이는 한 번 제대로 앉지도 않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100일까지 다 키워주셨다네요. 시조카를. 시어머니 걱정은 되었지만 저는 한낱 올케이기 때문에 오지랖 부렸다간 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그냥 시어머니한테 장어즙이랑 영양제 같은 거 좀 보내드리고 힘내시라고 안부 전화나 자주 드렸죠. 시누이가 출산 100일 좀 지났을 때 복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세계에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외국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출장도 자주 가요. 한 번 출장 가면 무조건 4박 5일 이상을 있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신우이가 적성에 딱 맞는다며 절대 포기 못하는 회사였죠. 때문에 출산 휴가만 겨우 쓰고 자리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다시 다닌다 하더라고요. 아이 낳고도 사회에서 자기 자리 찾는 건 여성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응원할 만한 일이죠. 다만 문제는 아이는 누가 키우냐인데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였죠. 신우이는 정말 황당하게도 본인이 아이 낳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것 같다고 이건 분명 산후 우울증이라며 회사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네요. 자기 같은 인재가 아이 엄마로 집에서 썩기엔 너무 아깝다. 회사에서 당당히 일하며 사회 속에 자기 자신을 찾아가겠다나 뭐라나.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는 어쩌고요. 환갑지나 힘드신 몸으로 육아전쟁에 뛰어드신 시어머니의 삶은요? 이해가 안 갔죠. 그럴 거면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게 본인의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긴 채 신우이는 거의 회사에서 살았고 출장도 엄청 자주 갔어요. 아주버님도 일 때문에 바빠 집에 자주 못 들어왔다는데 제 생각엔 집에 가면 장모님이 계시니 불편해서 잘 안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냥 제 추측일 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시어머님이 신우이 아이를 도맡아 키우게 되신 거예요. 시어머님 나이는 환갑이 넘으셨어요. 어머님 방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잘 안 쓰는 서재 한 구석에 작은 매트리스 하나 놓아드렸다는데 그럼 뭐예요? 아기랑 24시간 붙어 있으셔서 편히 쉬지도 못하시는데요. 게다가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도 아니라 아는 사람도 없고요. 어머님은 그저 마트나 공원 정도만 아기와 산책하시는 게 다였죠. 신우이와 아주버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 아기 얼굴만 잠깐 봤고 그나마도 들어오면 다행이었어요. 신우이는 한국에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출장을 자주 갔고 그냥 시어머님이 아이를 다 키우셨습니다. 옵션으로 신우이네 집안일까지도 다 하셨죠. 1년 가까이요. 시어머님이 너무 걱정되어서 저희 부부가 자주 찾아뵀었어요. 그런데 뵈러 갈 때마다 시어머님이 살이 너무 빠져 있으시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셔서 제가 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며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어요. 애는 낳아놓고 엄마한테 다 맡겨놓으면 어쩌냐고. 엄마 건강 안 좋아지고 있다. 빨리 어떻게 대책 좀 마련해라. 계속 이렇게 키울 거냐. 그랬더니 신우이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냈어요. 엄마가 그랬거든? 나 아기 낳아도 꼭 일하라고. 그리고 다달이 돈 들이고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누나, 돈만 들이면 다야? 그리고 한 달에 꼴랑 100만 원 들이고 그걸로 애 이유식 장까지 보신다던데? 아니, 생활비 카드라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괜찮대서 그 정도도 겨우 쥐어드린 거야. 그리고 엄마가 손주한테 쓰는 돈인데 네가 뭔 상관이야 대체? 하고 끊어버리는 신우이.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건 정말 레전드 무개념이다 싶었죠. 신우이가 철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개념 없었나 싶었어요. 답답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지율이 돌되면 어린이집 보내고 신우이가 알아서 등하원 도우미를 쓰든지 본인 일을 줄이든지 하라고 하세요. 왜 어머님 몸을 축내서 손주를 키우세요? 아니, 걔가 어린이집은 무조건 2돌 지나 보내야 한다고 책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있다고 하면서 지율이 24개월까지만 좀 봐달래. 말이 24개월이지 어머님. 2년 내내 이러시면 관절이고 뼈고 다 망가지세요. 가뜩이나 몸도 약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율이도 나를 지 엄마보다 더 따르니 내가 눈에 밟혀서 그래.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머님께 아이 맡겨놓고 어린이집도 못 보내게 하다니요. 그날 저녁까지 신우이 집에서 신우이를 기다렸어요. 8시쯤 되자 귀가한 신우이가 저희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형님, 이런 말 오지랖인 거 아는데요. 지훈이 곧 돌인데 어린이집 보내시죠? 어머님 보기 안쓰러워서 제가 다 미치겠어요. 뭐? 신우이한테 말이 짧다? 그리고 너는 네 아들 2돌까지 끼고 있겠다면서 우리 지훈이는 왜 돌 되자마자 보내야 하는데? 그야 형님이랑 저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주 양육자가 몸이 아프거나 육아가 버겁다면 당연히 기관 도움 받아야죠.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님의 황혼 육아 문제로 또 한 번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시조카가 2달만 있으면 돌인데 이 정도 밤낮으로 봐주셨으면 어린이집 보내셔도 된다. 제발 낮이라도 쉬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였고요.
신우이의 입장은 아이가 이제 애착 형성이 어머님한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서에 문제 생긴다. 그럼 올케가 책임질 거냐? 너도 두 돌까지 키운댔으면서 왜 나는 안 되냐? 나도 아이는 무조건 24개월까지 어머님이 키우게 할 거다. 였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님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죠. 그러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연희야, 내 가끔 낮에 병원 갈 시간 정도는 좀 다오. 병원? 엄마 어디 아파? 신우이가 동그래진 눈으로 반문하자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흐느끼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지율이는 점점 커가는데 내 체력은 벅차고 네가 TV도 틀어주면 안 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애하고만 상대를 하다 보니 내가 말이야 정신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아. 그냥 툭 건들면 눈물 나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너무 힘이 든다. 아무래도 우울증 같은데 약이라도 먹으면 좀 낫다던데.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집에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대로 지율이 24개월까지 보긴 볼 건데 약이라도 먹어가며 보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님 우울증 약까지 먹어가며 황혼 육아한다는 게 말이 되세요? 아니 올케 나설 때 안 나설 때 좀 가려. 내가 지금 우리 엄마랑 얘기하잖아. 당황한 듯한 신우이가 급하게 시어머님을 잡고 묻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우울증 같다니. 아니 아직 돌도 안 되는데 그냥 먹이고 치우고 씻기고 재우면 되잖아. 가끔 책 읽어주고 지율이같이 순한 애 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형님 주말에도 아이 안 보고 늦잠 자고 약속 있다고 나가신다면서요. 지율이 그동안 단 1시간이라도 진득하게 보신 적 있으세요? 지율이가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엄마로서 대체 뭐 하신 거예요? 뭐? 올케 올케처럼 집에만 있는 사람이 나랑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 월권하는 거야. 형님 지율이가 엄마인 형님 봐도 대면대면 하잖아요. 이런 건 정서적으로 문제 있다고 안 보세요? 엄마인 형님이 엄마 노릇을 안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 안 보내는 것에 왜 그리 집착을 하세요? 이봐 올케 말 좀 가려 하지? 나 슬슬 화나려고 해. 아니요 말 가려 하실 건 형님이세요. 그리고 시터 시세 뻔히 아시면서 겨우 100만 원이요? 어머님처럼 24시간 상주하는 베이비시터는요 250만 원은 받아요. 그런데 반도 안 되는 100만 원이라니요. 엄마가 100만 원도 안 받으려고 했거든. 대체 네가 뭔 상관이야 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신우이. 가볍게 피했고 신우이는 몸이 휘청해서 넘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어이쿠야 하며 신우이를 잡았고 그런 신우이가 씩씩대며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부러워 죽겠지? 그래서 이러지? 애 낳고 당당하게 일하러 다니고 애도 울 엄마가 다 키워주니까. 정말 내가 부러워서 이럴까요? 내 아이 내가 키우면서 행복 느끼는 제가 형님을요? 형님 그렇게 당당하시면 이 내용 그대로 이 동네 맘카페에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뭐? 맘카페에 올려서 사람들 반응을 좀 보세요. 다들 아이 낳은 사람이니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겠어요. 형님 이 태도를요. 그러면서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 정말 당장이라도 맘카페에 글을 쓰듯 폼을 잡자 신우이가 급하게 저를 막더라고요. 형님 제가 지금 당장 글은 안 올릴게요. 대신 이번 주말 이틀 동안 무조건 48시간 동안 집에 딱 붙어서 지율이 보세요. 어머님은 호텔 잡아주시고요. 안 그러시면 저 무조건 맘카페에 올려요. 형님 신상 다 까발려서요. 뭐?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협박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며 그저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는 신우이에게 일단 진정하라고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뭘 모르는 신우이에게 독박 육아의 어두운 면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었죠. 이건 겪어봐야만 아는 현실이잖아요. 저는 저녁마다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고 있어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본다는 건 체력적으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 육아를 신우이는 근 10개월을 단 1시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모를 수밖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너무 좋으신 분이라 단 한 번도 남처럼 생각한 적이 없다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보시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던 신우이는 뭔가를 좀 깨달은 듯도 하더니 어머님과 얘기를 좀 해야겠다며 저희를 급하게 쫓아냈어요. 나가기 전에 주말 동안 꼭 아이 보는 조건 지켜야 맘카페에 글 안 올릴 거라며 유치하지만 손가락까지 걸어가며 약속을 받아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 주 주말에 어머님께 전화를 거니 밝은 목소리로 받으셨어요. 새아가 네 덕분에 나 호캉스라는 걸 해본다. 어머니
형님께서 그래도 어머님 생각을 좀 했나 보네요. 짧지만 푹 쉬다 가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괜히 웃음이 났죠.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와 지지고 볶고 허둥지둥 육아전쟁을 펼치고 있을 신우이가 그려져서요. 그 다음 주엔 웬일로 신우이한테 먼저 카톡이 오더라고요. 내용은 이러했어요. 월요일이라 출근했는데 감옥에서 탈출한 기분이다. 아이밥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먹이는 건 더 힘들더라. 상상도 못했다. 낮잠도 안 자서 부부가 쌍으로 고생했다. 눈만 떼면 넘어져 다치니 스마트폰도 못 보고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엄마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율이 정서 방해된다며 TV도 못 보여주게 했던 지난 날이 너무 죄송하고 후회된다. 어쩌고 저쩌고. 육아의 고충을 제대로 느낀 듯 했죠. 그래서 답장했습니다. 숙제 검사 잘했다고.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줄 테니 그 마음 절대 잊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또 우리 어머님 힘들게 하면 맘카페에 올라간다며 장난 반으로 겁주었어요. 신우이가 알겠다며 엄마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딱 한 달만 더 일하고 육아휴직을 냈어요. 어머님한테 육아와 살림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고 집으로 보내드리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우이가 혼자 생으로 애를 절대 못 본다고 길길이 날뛰어서 출퇴근 시간 조정해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렸다네요. 제 시조카 지율이도 처음에만 어머님을 찾고 울었지 나중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다고 더 좋아하며 말도 급속도로 늘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어머님도 다시 살도 붙고 얼굴 좋아지셨고요. 역시 사람은 뭐든지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신우이도 딱 2년만 육아휴직 내고 다시 회사 돌아간다니 같은 여자로서 신우이가 자기 자리에서 건승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물론 가끔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서로 적당히 선 지켜가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의 사이다 참교육 효과 좋았던 것 같죠?